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수에 대한 평가 듣고 네. 에코프로 가겠습니다. 항상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 흐름을 좀 보는데 네. 좀 보면 오늘은 에코프로가 초반에 좀 많이 달리다가 지금은 좀 에코프로 다시 좀 내려왔죠. 네. 에코프로 BM이 다시 이제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2차 전지도 보면 소재 쪽에서 양극재 중심으로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뭐 신고가를 내려고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이 아침에 좀 강했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자동차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도. 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고 성화이텍 요즘에 조금 좋죠. 화신이랑. 급등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가 지금 2차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들 조금 빠지다가 예. 오늘 ISC도 빠지고 뭐 사실은 뭐 그 동지세미캠도 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분위기 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다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쪽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장비주들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프로텍이 예.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프로텍. IA 그 AI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그쵸. 조금 예. 양봉을 그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정리해드렸던 HBM 관련된 종목들, 예. 그 공정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한 4개 예. 지금 주도 섹터 3+1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섹터 내에서는 여전히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아침에 장 초반에 장이 안 좋았을 때는 예. 주로 이제 재건 관련주,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나토 방문 관련돼서 지금 리투아니아에 5박 6일 동안 뭐 가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으로 또 한번 그쪽이 올랐고요. 건설 기계 쪽도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여전히 재건 이슈는 뭐 살아있는 이슈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시고 나서 종목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은 단기 테마 움직임으로 보셨고 그렇죠. 메인은 여전히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개장하면서 딱 100만 원, 100만 5천 원 찍고 시작하더라고요. 상징성이죠.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요즘 배터리 안에서도 양극재에 집중된 흐름입니다. 요거는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렸고 지난주에도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에코프로에 유독 수급이 몰릴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쇼커버링, 그리고 ETF 삼성 쪽에서 기습 상장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기 포함된 종목이 양극재 70~80%이거든요. 비중 가장 많은 쪽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LG화학 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 13일에 상장 예정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입니다. 이것도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에코프로 BM. 지금 요 상황상 수급이 추가적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로 이렇게 몰립니다. 그리고 8월 MSCI 편입 후보 지난주에 좀 정리해드렸는데 7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과 유동시총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MSCI의 편입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부합한 종목이 에코프로 거의 이번에 발표 7월 중순 예정인데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보가 한화오션과 JYP엔터 그리고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올라가면 현대로템도 가능권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좀 더 올라줘야 돼요. 자, 이 에코프로 여러 가지 수급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펀더멘털이 아니라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께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가능성을 어디까지 열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양극재에 대한 투자 전략과 지금 후발주로 따라가는 배터리 장비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동안 투자 얘기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체크 받겠습니다. 일단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장점은 그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마진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니켈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사실은 뭐 나쁠 건 없는 거죠. 전체 큰 수요만 늘면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매출 따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률 따른 별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사실 영업이익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7, 8% 정도 되는데 두 자릿수가 안 나오죠. 좋네요. 예, 두 자릿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살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갑자기 ETF도 뭐 2개가 생기고 주요 자산운용사에서.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삼성자산운용에서 깜짝 발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습 발표거든요. 일정이 없는 게 발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ETF를 만드는 거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만들어야 사실은 손님이 끌리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타이거도 만들고 미래에셋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삼성자산운용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많겠죠. 이제 그러면 일정 부분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계적인 매매로 사야 되죠. 비중을 어차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일단 받쳐주고 있고 또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에코프로는 있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뭐 그걸 추종하는 이제 펀드들도 또 이제 사야 되고 이게 뭐 굉장히 기업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지수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BM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갈까? 뭐 그건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좀 전고점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비중을 조금씩 뭐 이제 금액은 주식수는 똑같이 있더라도 금액이 더 늘어나셨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약간 금액 조정을 조금 하셔서 일부라도 조금씩 이익 실현을 좀 하시다가 또 한 번 빠질 때 다시 사시더라도 이렇게 그런 비중을 좀 비중 조절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70만 원대 샀으면 지금 100만 원을 갔다고 보면 30만 원 정도가 샀을 때보다 불어났죠. 그럼 30만 원 정도는 이익을 챙기고 다시 70만 원 수준으로 맞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리고 또 것 같아요. 내려와서 또 사면 주식수가 더 늘어나죠.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이렇게 좀 조금은 좀 매매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 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또 살 수 있는 자금을 그렇죠. 확보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이제 하나기술이 이제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주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아마 이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장비주들을 말씀드릴 때 하반기에 수주가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하나둘씩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수주 발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도 여전히 보셔야 되는데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큰 장비주 중에 하나가 PNT가 좀 이제 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6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했죠. 그래서 뭐 PNT 좀 무거운 거 좋아하시거나 좀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PNT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조금 가벼운 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A-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장비도 봐야 합니다 하시면서 하나기술이랑 몇 개 추려 주셨는데 하나기술은 신고가라서 지금은 못 따라가죠. 그러면은 오늘 새로 PNT와 하나 뭐였죠? 저 방금 두 개 뭐라고? 말씀. 여러분 다시 유튜브 돌려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볼펜을 제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에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발주가 이제 하나기술부터 시작했죠. A-프로 맞습니다. PNT와 A-프로 오늘은 두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지금 대장주들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왕좌의 자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이런 종목들은 아예 이제 팔고 떠나는 그런 관점은 아니고 위아래로 트레이딩 관점, 위로 올라가면 살짝 비중 줄였다가 살짝 밀리면 또 사고 이런 전략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그룹주 여전히 좋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포스코 퓨처임을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급 이슈일 겁니다. 결국에는 뭐 주식은 누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결국엔 포스코 그룹 자체는 지금 라인업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전기차 관련돼서 잘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LG 그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조금 더 이제 좀 저는 포스코 그룹이 조금 더 묵직하지만
예. 사실은 조금 더 꾸준하게 변동성이 좀 없이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에코프로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사야 돼요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 말씀 주셨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긍정 평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랑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나눈 김에 반도체 가겠습니다. 또 네. 반도체 굉장히 저에게 큰 수익 많이 안겨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주가 차별화가 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관점으로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근데 뭐 ISC나 지금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단발 그러니까 기업 각각의 문제, 그러니까 이벤트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두 종목 되고. 체크해 주세요. 급락을 예. 해가지고 ISC랑. 뭐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이게 검사할 때 쓰이는 장비를 이제 그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예. 이게 이제 고객사가 이게 SKC가 이제 대주주가 되고 나면 예. 삼성에 납품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매출이 줄지 않겠냐? 물론 이제 예. 그거는 지나봐야 합니다. 또 뭐 삼성에서 갖다 쓸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슈가 이제 끝난 소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ISC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계에서는 SKC가 인수해 갈 거라고 네. 짐작을 다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5월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럼 뭐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이제 내일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C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업 중에 지금 글라스 유리기판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이미 짓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SKC 입장에서 저는 중장기로 되게 좋은 포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너지 가능성이 예,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예. SKC가 하고 싶은 게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인데 예.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소재가 조금 약했는데 그 부분을 예. 좀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SKC가 최근에 이제 투자 발표했던 부분들을 이제 집행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루 이틀 보고 어느 정도 약세가 진정되면 매수 고민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저는 더. 예, 좀 더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면 사실은 그 다음 날 바로 돌리지 않으면 예. 조금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되는데 그에 예. 앞서서 반도체 탑픽 딱 종목만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게 프로텍이랑 한미반도체인데 일단은 그 종목은 오늘 프로텍이 너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정고점을 뚫고 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장비 라인업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장비를 대규모로 그러니까 여러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텍 입장에서는 뭐 TSMC나 삼성전자나 뭐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지금도 주요 IT 기업들에게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라든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부담은 없는 회사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한미반도체는 좀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기 많이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도 네. 하고 예, 뭐 저가에서. 다시 한번 또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종목의 공통점 후공정, 후공정의 반도체는 집중하셨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저가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예, 추세는 위쪽이라고 보시는 거고 두 번째 오늘 새롭게 프로텍이라는 종목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랑 방문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사절단 총출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배터리, 방산, 원전과 건설, 그리고 이슈상 요 나토 정상회의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논의할 예정이라는 키워드. 여기 관련돼 있는 이제 섹터가 돌아가면서 좀 시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MOU 체결을 하고 이후에 국빈반무 일정에서 폴란드 2차 방산 수주 기대감이 기사는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정 중에서 볼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일단은 뭐 저는 이 부분은 항상 그 정상이라든지 무슨 회담에 참가하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보면 계약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MOU 단계로 주로 많이 나오죠. MOU가 뭐 몇 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빨리 반응하는 거는 토건주가 토건. 제일 뭐 삼부 토건이 오늘 아침부터 난리를 쳤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모듈러 주택 관련돼서 지금 계속 원희룡 장관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여전히 좀 많이 움직였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통신 관련돼서 또 이제 뭐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거기 관련됐다 그러면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숫자로 찍힌 계약은 아직 없습니다. 약속이죠. MOU는 예. 일단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예, 나중에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 의향서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의향이 있다 정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차피 단기 이슈로 끝나는데 중장기로 볼 거는 그나마 이제 건설기계 쪽이 건설기계. 그나마 가장 꾸준하게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예. 이미 다른 데서도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생길 거에 대한 기대감 정도로 보시면 조금 편하게 매매하실 거면 오히려 뭐 현대건설기계나 뭐 현대인프라코어 정도 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예.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쪽의 공통점은 북미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쪽.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단기 트레이딩, 이제 단기 수급 쏠림 가능성으로 본다면 그동안 이게 주목받을 때마다 먼저 보셔야 하는 게 토건과 모듈러 두 가지는 꼽아주셨거든요. 딱 오늘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실적이 찍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만한 재료인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막상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아. 오히려 이제 이게 재건 스타트해서 계약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보다 크지 않아서 예. 예, 그럴 수도 있다. 새로운 뉴스 가능성.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사실 테마주의 아주 전형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해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